2020년 시행 560 최상황 판단 두 번째 기출 문제 두 번째 해설 21번부터 40번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바로 볼게요. 2020년도 5월 16일 현재 공무원 신분인 사람을 모두 골라라 라는 법조문 상황 제시형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 지금 여기 주어진 부분에서는 그냥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면 임용될 수 없는 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호부터 4호까지. 근데 이 항은 뭐냐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의 과실로 공무원으로 임용됐을 때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이제 모르고 임용이 됐다. 그때 만약에 이게 발각된 경우 뭐 공무원 신분이 안 된다, 뭐 박탈당한다, 이런 부분이겠죠. 자, 퇴직 관련해서 사망이 이제 나와 있고요. 정년 60세. 6월까지 이제 정년이 있으면 6월 30일, 그럼 7월부터 12월 사이 있으면 12월 30일에 퇴직을 한다라는 거고, 정직은 1개월에 3개월까지. 자,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는 못하고 보수의 전액, 즉 월급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5월 16일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인 사람을 보도록 할게요. 찾아볼게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됐고 다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이건 그냥 공무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됐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건데,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니까 복권이 됐죠. 이건 공무원 다시 이제 신분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근데 신용불량에 관한 키워드는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 그냥 약간 함정, 낚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신용불량이면 이 새끼 뭐 빚졌나 하면서 뭔가 공무원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의 뭔가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킬 만한 그런 함정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 갑은 공무원 맞고요. 자,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다고 했죠. 자,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여기 떡하니 나와 있죠. 공무원 안 됩니다. 자, 결격 사유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가 비위 정직 처분을 받아 정직 그 중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즉 공무원은 맞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국가의 과실로, 자, 국가의 과실로 이게 발각이 됐으면 뭡니까? 공무원 신분 박탈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없이 임용돼서 3월 30일까지 정년에 이르셨으면 이분은 언제죠? 6월 30일 날 퇴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즉 5월 16일 현재 공무원 신분 맞죠. 갑, 병, 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했네요. 그 다음에 뭐야 이거 22번 보도록 할게요. 옳은 것은, 자, 일단 조항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그냥 조 하나에다가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이니까 좀 긴 그 항에는 이렇게 좀 표시를 해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 정도만 좀 괜찮을 것 같고 5항, 6항까지 보고요. 자, 이거를 솔직히 눈에 하는 말이지만 솔직히 그냥 다 읽고 푸는 게 가장 베스트기는 해요. 근데 그 시험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 물론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읽으시는 속독에 능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키워드만 보고 갑니다. 빈집 정비 계획이라고 딱 보이는데 명할 수 있대요. 누가? 여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시장군수 등이 이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다만 해가지고 뭐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건축이 심의를 거쳐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 1호, 2호에 해당하면 이제 된다는 거죠. 1호, 2호는 나중에 보고, 사유가 없으면 2달 이내, 60일 이내 조치를 이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동안 뻐기면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간신문 홈페이지에 뭐 이렇게 공고를 해서 60일이 지난 날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정당한 보상비.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 군수 등은 그 철거 비용을 좀 빼고 공제를 하고 이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공탁이라고 합니다. 자, 보상비 수령 왜 거부하실까?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건가? 뭐 그럴 수 있지.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받아야 되는데 본인 집이 날아가셨는데. 1번,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거 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더라도 붕괴 우려가 없는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를 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높은 경우. 두 번째,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 미관 또는 주거 환경에 현저한 장애. 자, 주거 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더라도 그럼 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명해야죠. 자, 2번 봅니다. 비군 군수가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일간 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내에 직권으로
철거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일단 기다려봤다가 아니면 철거할 수 있는 거죠. 공고한 날부터 60일 내에 직권으로 철거해야 돼.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헌법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뭐예요? 헌법 개정안이죠? 기억나시나? 이거잖아요. 그 대통령이 헌법을 이제 바꾸겠다, 개정하겠다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상 공고를 하되,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투표를 거쳐야 되죠. 제적 3분의 2죠. 네, 200명 이상의 투표. 그 다음에 이제 국민투표. 그 생각이 나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철거된 소유 빼지 않고가 아니라 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빈집을 철거한 경우 거부하면 이게 어떻게 의무가 소멸을 하죠? 공탁해야 된다고 하죠. 5번이 정답이고요. 자, 빈집 철거를 명했어요. 근데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에 철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방 건축이 심의 없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딨어? 자, 명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자,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직권이기 때문에 이거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빼서 해야겠다. 23번. 법조문 상황, 법조문 볼게요. 옳은 거고요.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자, 등록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일단 구분이 되는데, 자, 스키장, 골프장, 자동차 경정장업이 등록이고요. 신고는 빙상, 썰매장, 수영장, 체력 단련장, 체육도장, 골프 연습장,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야구장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골프장업, 골프 연습장업 다른 겁니다. 자,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기준에 맞게 당연히 해야겠죠. 유지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필수가 있고 임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읽는 게 아니라 1번 이게 지금 이런 문제는 다 5개 선지가 모두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례에 맞춰서 발췌하겠습니다. 자, 무도장. 자, 무도장은 어디였어요? 신고체육시설이죠. 근데 무도장은 지금 여기서 뭐냐면, 목욕시설과 매점을 설치하는 경우, 자, 무도장, 그러니까 목욕하고 매점의 그 키워드를 빠르게 찾아가 봅니다. 여기 있다. 목욕 매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시설에. 근데 뭐래요?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1번이 정답인데? 2번 되겠죠. 안 되는 걸 했으니까. 2번 보고 갈게요. 수영장 운영할 때 수영인원에 접합한 세면 급수시설 단어를 찾아봅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신고 체육시설업은 타이실을 대신해서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럼 세면실 급수시설 모두 갖추게 되는 거죠. 왜냐면 둘 다를 갖춰야 되니까. 근데 수영장업은 제외하니까 수영장은 세면실이 안 됩니다. 체단장을 운영할 때 이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상체육시설. 이건 뭐야? 가상체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 한번 볼게요. 해당 체육시설이 같은 부지 또는 복합 건물 내에 다른 시설물과 함께, 이거는 뭐 별로 볼 필요 없고, 이것도 볼 필요 없고. 자, 등록 체육시설업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즉,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걸 이제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였죠? 체단장이었죠. 체단장이 신고에 포함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교묘하게 놨네. 복합 건물 내에 골프 연습장을 운영할 때 다른 어쩌고저쩌고 없다면 적합한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 여기 있네. 수용 인원에 적합한 주차장 및 화장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 등록 체육 시설업만 해당이 되는데, 골프 연습장은 등록이 아니잖아요.
틀렸습니다. 어쨌든 틀렸네요. 그러니까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데 공동으로 복합 건물 내에 그게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차장을 갖춰야겠죠. 그런데 골프 연습장업은 신고고요. 등록 체육시설이 골프장업입니다. 이거 굉장히 진짜 좀 좀 얄밉네요. 이렇게 좀 바꿔놓은 게. 구급약품 뭐죠? 응급실 갖춰주지 않아도 된다. 아까 응급 어디였어요? 여기 있네.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춰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과 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수영장업은 제외한다라고 하죠. 그럼 수영장업은 해야 된다는 것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24번. 자, 옳은 거 고르라고요. 상황 제시형 지문 파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주주님, 이사님, 검사님. 이들 이외의 사람이 이제 소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적법.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주식을 만약에 팔아버렸다. 그럼 이제 권리가 소멸했기 때문에 그 소는 각하되겠죠. 각하되면 그 즉시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바로 그 즉시 소송 종료. 해당 회사를 피고로 해야 되고 공동 피고로 한다면 부적법. 그 사람에 대한 소만 이제 부적법이고 회사에 대한 소송만 살아서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하고 이사가 만약에 제기를 했다 하면은 공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가 이제 대표를 해서 수행을 하고요. 그 결의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 주주총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주총회는 잘못됐다 이렇게 소를 제기했는데 그 잘못된 날 대표이사가 뽑혔어. 그 사람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이제 소송을 수행한다. 그 사람이 소송을 수행해야 된다. 뽑히기 전에 직전 그 전임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네요. 갑을 이제 해임했으니까 이제 을이 수행을 하는 입장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1번. 갑이 A 회사를 이게 뭐야? 필요 없잖아요. 얘는 어차피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주주도 아니고, 그죠? 얘는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그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소를 제기하나? 병원할 수 있죠, 주주니까. 을이 그렇죠. 2번이 정답이네. 을 현재 대표이사잖아요. 공동피고로 하여 결의시소의 소를 제기하면 A회사 을에 대한 모두 각하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한 거 있죠. 어딨어? 여기. 그 사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회사에 대한 건 진행되는 거죠. 회사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모두 부적법 각하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무가 A회사를 피고로 결의시소의 소를 제기하면 갑이 아니죠. 전임 대표이사는 이제 끝났는데 소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뭐가 부적법합니까? 변론이 종결된 후에 임기가 만료되고 주식을 팔았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또 법조문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사항 제시형 이제 볼게요. 옳은 거. 자, 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를 할 수 있는데 그 질 것이 분명하다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데요. 질싸움에는 도와주지 않겠다 뭐 이런 소린가. 이항은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되고 소송 구조의 범위 이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부 에 대한 소송 구제를 할 수 있다.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보수,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 자, 땡땡줄 두 번째.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승계인에게 미루어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자, 소송 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 비용을 납입할 자금 능력이 판명되거나 자금 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하고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소송 구조가 뭐냐면 소송 수행상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 비용을 미리 납입하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고, 소송 승계인은 소송 중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빨리 그냥 읽었어요.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웃사이더 빙이 될 뻔했네. 상황: 갑은 을이 운행하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고, 이 상황에서 이제 옳은 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소송 구조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 구조를 하는 경우 재판 비용 납입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제와 유예는 달라요. 내가 도와준다고 했지 모든 돈을 내준다고 한 것은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납입을 유예시켜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산소 호흡기를 더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네, 산소 호흡기의 역할만 해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뭐 맞잖아. 2번. 갑이 소송 구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던 중 증여를 받아 자금 능력이 있게 되어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게 되면 그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틀렸습니다. 3번. 법원이 소송 구조를 했을 때 갑뿐만 아니라 을에게도, 아니죠, 이거는 뭐라고 했죠?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네, 당연합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자금 능력이 부족함을 소명하여, 소명한다고 필요했죠.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죠. 소송 구조를 신청했을 때, 자, 패소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럼 5번이 정답이네요. 자, 갑이 소송 구조를 받아 소송이 진행되던 중 병이 갑의 소송 승계인이 되었다면 명할 수 있다고 하죠. 여기 뭐라고 합니까? 법원은 소송 승계인에게 미루어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소송 승계인, 쉽게 그렇게 이제 승계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자, 26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지문형 문제인데, 원래대로라면 이게 상황 판단, 원래대로라면 예년 같은 부분이었다라면 이게 그 앞쪽에 나와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21, 22, 23, 24. 이것도 앞쪽은 맞는데, 근데 이게 지문형은 맞는데 약간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막 재밌는 소재의 지문, 그 재미있는 소재, 이 지문형 문제가 항상 나왔고, 한 문제가 이렇게 계산하거나 약간 좀 생각해야 되는 지문형, 이렇게 해서 원래 항상 그 이렇게 두 문제씩 책형마다 1번부터 20번에서 두 문제, 21번부터 40, 이렇게 두 문제, 네 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이제 이걸 안 내네요. 왜냐면 이제 피셋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실력이 높아져서 상향 평준화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네. 볼게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경제적 수익 추구하기 위한 거고, 직접 투자는 경영권을 일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래서 최근에 효과가 없다. 효과라고 발음해야 되나? 그냥 저는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효과가 편합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난 아나운서도 아니니까. 자, 부채는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은행 융자가 변동성이 크대요. 채권도 은행 융자만큼은 아니지만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한편 은행 융자만큼 변동성이 크진 않은데 채권에 비하면 변동성이 크다. 다 크네 그냥. 자, 됐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수익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죠. 포트폴리오 투자가 경제적 수익이고 직접 투자가 경영에 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맞아요. 해외 원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그렇죠, 주장하는 경제들이 나왔죠. 3번.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해외 원조가 있고, 이게 이제 원조잖아. 그 다음 부채에 속하지, 이거 채권이랑. 그 다음 포트폴리오 맞네. 이건 그냥 나열한 것 뿐이네. 자, 개발도상국에 대한 2005년 봐봐, 이렇게 계산하는 거 나온다고 했죠. 2005년에 은행 융자 총액은 199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은행 융자 총액이 여기 있죠. 어쩌고저쩌고 해서 2005년에는 670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998년은 얼마였죠? 찾아가면 되지.
자, 여기 있네. 1998년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이루어진 은행 융자 총액은 500억 달러였다. 회복하고도 남았죠. 670이니까. 자, 98, 이게 정답이고 틀렸으니까. 연평균을 비교할 때 개발도상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채권보다 증감액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럼 뭐 포트폴리오 한번 포트폴리오부터 볼까요? 98에서 2000년 연평균 90이죠. 그런데 얘가 얼마로 됐대? 410이 됐대. 그럼 증감액은 뭐야? 플러스 3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이었죠. 채권은 뭐야? 98에서 2002에 채권이 230이었죠. 거기다가 440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뭐 플러스 220 정도, 210이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뭐야? 얘가 누구야? 포트폴리오 투자죠. 채권보다 증감액이 크죠. 정답은 맞아요. 정답은 5번이, 아니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네요. 보기는 좀 약간 불편해 보이는데 일단 비교적 간단했고요. 이게 최근 트렌드예요. 약간 쉬운 퀴즈부터 나와야 되는데 약간 바로 이제 퀴즈가 나오네요. 법조문 끝나자마자. 자, 27번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우수부서가 몇 개냐, 그 다음에 기념품 구입 개수가 몇 개가 되겠느냐 라는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포상금 5천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기준에 따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분배를 하겠죠. 기준 볼게요. 포상금의 40% 이상은 반드시 각 부서에 현금으로 배분한다 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현금으로. 자, 40% 이상은 뭐예요? 2천만 원이죠. 아무리 못해도 포상금 2천만 원이 넘어가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2천만 원 이상이니까. 그래서 전체를 15개 부서로 두는데 15개 부서로 두는데 이걸 이제 뭐 나누겠다라는 거죠. 우수부서에 이제 150 주고, 아이고 잠깐만, 보통 부서에 얼마? 100만 원. 자, 우수부서는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그럼 최대한 보통 부서로 많이 주겠다라는 의미죠. 포상금 중 2,900은 직원 복지시설 확충. 자, 그럼 2,900은 빼야겠지. 그래서 어쨌든 남은 금액은 이제 개당 1만원 기념품을 사겠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천만원 이상이니까 2천만원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거지. 2,900은 쓸 수 없잖아. 그러면 이것도 삥땅 치는지 봐야 돼. 나라를 존먹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은 솔직히 여러분들 다 인정하잖아. 진짜로 공직이든 어디든 간에 이거 다 삥땅 치는 새끼들도 있다고. 이거 막 약간 그 장부 막 그 뻥튀기 해가지고, 그런 애들은 진짜 다시 하는 말이지만 그냥 이 세상에서 소각을 시켜야 돼 진짜. 타노스 형님 어디 계시지? 아무튼 4,900, 최소 4,900만원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4,900이 이제 최소값 하한선이니까 5천에서 빼주면 100만원이 남죠. 아까 기념품 얼마예요? 개당 1만원이죠. 따라서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기념품 구입 개수는 150, 즉 100개 이하만 되지 100개를 넘는 초과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사를 지울 수 있어요. 그 우수부서 수가 9개, 10개, 11개죠.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우수부서 9개 보죠. 자, 150만원 준다고 했죠. 150만원에 곱하기 9하면 5, 9, 45, 900 이렇게 하지 말고 150만원에 10개 있다고 쳐볼게요. 1500이죠. 근데 9는 뭐야? 하나가 부족해. 이게 인도식 배다수학 그 약간 방식인데, 그럼 1500에서 100, 하나가 부족하니까 150 빼주면 되잖아. 빼는 게 더 편하잖아. 1350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뭐야? 이제 나머지 이제 보통 부서는 6개니까 600이죠. 그럼 이거 돼요? 안 돼요? 1950이죠. 2천만원 넘어야 되니까 안 되네. 그럼 둘 중에 하나구나. 아까 이거 10개 해보죠. 1500만원이고 5개니까 2천만원 딱 되죠. 그리고 2900 복지시설 확충이니까 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삥땅 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럼 100만원 남으니까 3번이 정답이겠네요. 5번은 5번 안 되겠죠. 답이 아니니까. 얘는 1650이네, 우수부서. 그 다음에 이제 4개니까 400만원. 2천만원 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 맞아? 지금 11개. 1650 맞지? 그 다음에 4개 부서니까 400만원. 205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내가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어버버하지? 2900 이제 복지시설 확충하고, 50개. 그러니까 얘도 이거 가능은 한데 여기서 뭐라고 했죠? 우수부서는 최소한으로 선정한다고 했죠. 따라서 우수부서가 작은 3번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재밌네요, 이 문제. 28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가전제품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좀 까다롭다. 이게 어떻게 벌써 28번에 나오지?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는 좀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다사고 이 혜택이 있대. 이건 좀 어렵다. 일단 A부터 보죠. A가 가장 크니까. 자, A가 일단 가장 싼 게 을이죠.
그 을을 이제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을부터 시작을 해볼까? 자, 그럼 일단 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A를 을에서 사면 이제 130이 되죠. 자, 나머지 이제 혜택을 한번 볼게요. 자, A를 구매한 고객에는 CD를 20% 할인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80이죠? 20% 할인하면 결국 64만원이라는 거네? 이렇게 합쳐서. 자, 나 B랑 E는 없어요. 그쵸? 그럼 B랑 E는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약간 이게 그렇게 푸는 방식이긴 한데, 이게 돼 있네. 가장 작잖아. 40, 10. 이렇게 되는 거지. 40, 10. 그럼 74에 114만원이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된다? 244만원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A를 뭐 병에서 살까? 근데 병에서 사봤자 뭐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기껏해야 뭐 140인데, 아니면 여기가 있을 수 있는데 볼게요. 200만원 이상이면 전품목 10% 할인한다고 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하면 200이죠 여러분. 10% 깎으면 얼마야? 180이지. 그럼 얘는 이제 이걸 180에 사는 거야. 근데 병에서 이거 이렇게 AB를 샀다고 칠게요. 그래도 180이야. 똑같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130을 을을 선택해서 CD까지 할인받는 거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지금 딱 보니까 만약에 200만원 이상 전품목 할인한다고 하니까 이걸 다 샀다고 해볼게요. 무식하게. 그러면 이제 250에 290만원이죠. 10% 빼. 똑같이 빼. 인도식 배다식처럼 여기다 90 곱하지 말고 9980 이러지 말고, 그럼 이거 하면은 261만원이 되죠. 어쨌든 243만원보다 큽니다. 얼마? 17만원? 가장 이제 뭐야, 싸게 사고 싶다고 했잖아. 어디야? 최소화하고자. 그러니까 결국 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병 보면 CD를 모두 구매한 공액, 즉 75만원이죠 여러분. 얘를 5만원에 주겠대. 그러면 CD를 얼마에 짐 처리하게 되는 거야? 80만원에 처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볼게요. CDE 얼마야? 74만원이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도 6만원을 더 싸게 사더라, 이 경우가. 그래서 결론 정리를 하면, 일단 이 A가 가장 크니까 가장 작은 값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되, 나머지는 일단 가장 작은 그 상점, 이 제품이 가장 작은 상점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방법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최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CD를 20% 할인할 때 이 5만원일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아귀가 맞아야 돼요. 그 일본 말로는 뭐 아다리란 표현 많이 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다리란 표현을 더 많이 쓸 거야. 아귀가 맞다가 원래 우리나라 표현인데, 이런 거는 한국말 써야지. 일본은 뭐다? 가위바위보조차 이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기면 안 된다? 지면 안 된다. 말을 왜 헛나오지? 절대로 져선 안 돼.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경우의 수를 줄인다라는 게 최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공식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식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경우의 수를 누가 더 빨리 최소화해서 이걸 딱 그 아기를 맞춰서 이 경우를 이제 찾아가느냐라는 거죠. 자, 주저리 말이 길었는데, 일단 얘는 그럼 뭐가 된다? 을에서 구매를 한다. 나머지는 최소값이죠. 이거 뭐야? 병은 그냥 한글로 쓸래. CD는 같이 샀으니까 이것도 을이죠. 10만원도 을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야, 이거 다 을이네? 그럼 뭐가 정답이지? B 빼고 다 을이잖아. 5번이 정답이네. 2가 이제 을. 정답 5번. 근데 웃긴 게 일본은 이겨야지 하면서 일본 거 제트 스트림 쓰고 있네. 조만간에 한국 펜으로 바꿀 수 있는 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맞지. 자, 29번 볼게요. 콩을 나누기 위한 최소 측정 횟수. 이런 거는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날 막 예수님이랑 붓다님, 우리 막 부처랑, 그다음에 막 무슨 뭐야 그 천주교 대빵은 누구지? 성모 말이야? 아무튼 막 모든 분들이 막 하늘이도 와가지고 우주까지도 와, 막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그래서 막 이거 보자마자 푸는 방법이 해안이 뜬 거야. 그래서 이거 막 그럼 1분도 앉아서 풀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이 문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생각이 나면 그냥 풀리는데 생각이 안 나면 진짜 안 풀리거든, 이런 거. 자, 일단 1760g의 콩이 있대요. 그래서 값은 이제 400을 가지고 나머지는 을이 가진대요. 1360g.
그 다음에 두 개가 평행 접시 양팔 저울. 이건 양팔 저울이 아니잖아. 그럼 좀 성형 좀 해줄까? 팔 길이.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5g짜리 돌멩이랑 35g짜리 돌멩이가 하나씩 있대요. 그러니까 둘 다 합치면 40g인 거죠. 근데 이건 안 되지. 35g에서 5g 빼서 뭐 30g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어렵게 풀 필요가 없는 거지. 무슨 뭐 누가 어렵게 푸나요 자랑하나? 노벨상 받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지. 자, 각과 을은 양팔 저울 1개와 돌멩이 2개만을 이용해서 콩의 무게를 측정할 건데, 두 개가 이제 그 평형을 이룰 때, 이퀄리브리엄이 상태일 때, 이퀄 상태일 때 1의 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400g을 맞춰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 1460g을 맞추는데 좀 포인트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방법이 여러 가지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볼게요. 일단 모르긴 몰라도 1760을 반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반띵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뭐 일단은 하든가 말든가 하지. 자, 그럼 이게 1회 측정이 된 거죠. 아직 돌멩이는 이제 관여 안 했습니다. 얘를 또 한 번 더 반띵을 해볼게요. 얘 아직도 이제 돌멩이 관여 안 했고, 그럼 1회 측정, 2회 측정이죠. 그 뭐 그릇에 담으려면 담을 수 있겠지. 어차피 콩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릇에 담아야지 뭐 땅바닥에 던질 건 아닐 거 아니야. 880을 이제 그릇에 담아볼게요. 그럼 얼마야? 1320g.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얘만 남지. 그러면 이제 저울에다가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되겠지? 뭐 문제 없겠지? 추를 올려. 40g 추를. 그 다음에 이제 콩을 이렇게 올려주면 40g이 되겠죠. 언젠가는 이퀄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게 그러면 40g이 된 거죠, 여러분. 평형이 되면 얘를 빼. 여기다가 이제 더해. 그릇에다가. 그럼 총 몇 g이야? 1360g이죠. 자, 을은 1360g을 가지게 되죠. 이거밖에 없어요. 절대로 두 번으로 이거 채울 수 없습니다. 이거 절대로 두 번으로 400g을 맞추거나 1360을 맞출 수 없거든요. 그게 세 번이잖아요. 그럼 이거 최소했을 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또 400g을 초점을, 우리가 보통 이제 400g이 적으니까 400g을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포커스를. 근데 결국엔 똑같습니다. 방식은 똑같은 거고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 있는데 이 새끼 이렇게 오네? 이렇게 보는데 이 새끼 이쪽으로 가네. 이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자, 그럼 이제 1760을 일단은 또 이것도 일단은 쪼개긴 해야 됩니다. 880으로. 자, 그럼 얘를 또 이제 쪼개면 440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2회 측정이 됐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440g을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 추를 여러분 있잖아. 여기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40g 상태죠. 그럼 저울은 어떻게 돼? 당연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콩을 올리면 올릴수록 서서히 해서 언젠간 평형을 맞추겠죠. 여기 40이면 여러분, 얘가 440이었잖아. 이건 자명하잖아. 트리비얼한 부분이잖아. 여기서 다 이렇게 해놨잖아. 그럼 여기다가 콩을 400g만 넣으면 결과적으로 이퀄 상태를 이루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딱 평형이 맞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추만 빼면 요것이 뭐예요? 400g이다. 누구 거? 갑의 할당량. 그리고 나머지 싹싹 긁어 모아서 누구한테 주면 된다? 을한테 주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근데 이런 그 과정들이 잘 생각이 나겠냐 이거야. 실전에서는 아무래도 쉽지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30번 볼게요. 최소 시간의 합. 야, 만만치 않다.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되게 까다로운 것만 나오지? 자, 볼게요. 작업반 A, B로 구성되고 X, Y를 생산하는데 1시간 동안 이제 생산할 제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4월 5일 오전 9시에 X24, Y18을 주문받았대요. 4월 1일, 그 다음에 4월 2일에도 이렇게 하고요. X24, 18개 이렇게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업 속도는 동일하고. 자, 그 상태에서 4월 1일에는 작업 여건상 두 작업반이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종류의 제품만을 생산해야 했지만 4월 2일에는 그런 제약이 없었다. 두 작업반은 매일 동시에 작업을 시작하며 작업 시작은 작업 시작 시점부터 생산 완료 시간, 즉 생산 완료까지 논스톱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대뽀 공장인데 직원들 힘들게.
인센티브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주면 그냥 두드러 패야죠. 공장주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죠? 그 사람은 이제 공장에 이제 그냥 공장을 제품을 찍어내야지, 그런 애들은. 또 이제 말이 또 갑자기 또 삼천포로 빠질 것 같아서 그냥 빨리 다시 정신 잡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해서 이거 계속 듣다 보면은 굉장히 루즈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개소리 해도 그냥 좋게 넘어가 주세요. 뭐 저한테 돈 받고 이거 보시는 거 아니잖아. 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저도 제 시간 할애해서 하는 건데, 그죠? 뭐 요구하지도 않고 호객행위를 한 적도 없고 하니까 재밌기도 한데 어쨌든 재미없으면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으시다면 죄송한데 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일단 1일부터 보죠. 여러분, 같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작업반 A, B가 같이 생산하면 그 같은 제품을 같은 시간대에 X는 1시간에 몇 개 생산해? 3개, Y는 6개. 누구 먼저 하느냐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끝날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냥 X부터 해도 되고 Y부터 해도 되고. X부터 하죠. 아니야, 저는 연대 출신이니까 Y부터 할게요. 아, 미안해요. 그냥 X부터 해야겠다. 싫어. 자, 3하면 8시간이죠. 38에 24니까. 그럼 6, 3, 18이지. 자, 그러면 11시간이죠. 11시간 걸렸다는 거야, 무조건.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해볼 시간이 뭐냐면, 최소 시간의 합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는 거죠. 4월 2일에 어떤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그러면 얘보다 작겠죠. 같거나. 그럼 11시간 더하면 22. 2N2죠. 즉, 5번은 제외된다는 거죠. 무조건 1, 2, 3, 4에서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하나 찍는 게 낫잖아. 안 그래요? 이건 너무 오버 같고 막 이 셋 중에 하나겠지 하면서, 얘는 아니겠지 하면서,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확률은 50%인가? 아닌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면 무조건 찍어야 되니까. 5개 중에 하나 찍는 것보다 4개 중에 하나 찍는 게 낫잖아. 이런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극소수의 되게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소위 피셋형 인간, 시간에 다 못 푸는 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자, 봅니다. 자, Y 이제 다음날은 달라. 근데 여러분 보시면 작업반 A가 X를 더 많이 생산하죠. 그리고 작업반 A, B가 Y의 생산량은 똑같고. 자, 그런데 1시간 동안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생산해낼 수는 없는 거잖아. 같은 시간대에 이거 특정 제품만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같은 시간, 최대한 시간을 최소시키려면 이 많은 거부터 우선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A가 먼저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작업반 B는 뭐야? 계속 같이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작업반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3, 6, 18. 6시간이 걸리겠구나. 작업반 B 혼자서 이 제품 Y를 모두 완료하는데, 그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는데. 자, 그러면 6시간 동안 A는 X를 몇 개 만들었어? 12개 만들었지. 그럼 이제 12개가 남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뭘 하면 되냐면, 작업반 B는 쉬나? 아니지. 같이 이제 백지장도 맞드는 상황이 되는 거지. 3이죠. 그럼 뭐야? 4시간. 나왔다. 더하면 10시간. 정답은 21시간. 이거보다 더 빠른 시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최소의 시간이에요. 왜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경우를 찾았기 때문에. 왜?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무방하지. 얘를 선택하든 뭐든.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 얘네들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X 공정, X를 만드는 공정, Y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 모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선택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걸 선택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작은 경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020년도 상황 판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퀴즈가 많이 나오네. 퀴즈가 이제 하긴 뭐 쉬운 퀴즈가 많이 나온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자, 회식하는 애. 회식하는 거. 우리나라 회식 문화 좀 바뀌어야 돼. 강제로. 그리고 또 회식 참가 안 하잖아. 그러면 막 뭔가 막 불이익은 안 줘. 근데 은연중에 뭔가 그 뒤에서 뒷말하고 그런 새끼들 있죠. 빨리 물러가야 돼. 세상이 좀 이제 바뀌어야 돼. 물론 이제 회식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가볍게 하는 건 좋죠. 1차 그냥 가볍게 그냥 밥만 먹고 빠이. 이런 게 회식이죠. 꼭 술을 먹어야 되나? 회식의 한자에 모일회 먹을식인데 여기 술 주자가 들어있나? 회식주, 뭐 주회식, 회주식 뭐 이런 게 있나? 아무튼 메뉴 선호순위가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결정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5개가 있는데 1순위가 가장 많은 메뉴, 뭐 5순위가 가장 적은 메뉴, 기준 3은요 5점, 4점, 4점 이런 식으로 합산을 해서 여러분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건 퀴즈 유형 중에서 무슨 유형이냐면 수리 퀴즈 유형입니다. 그냥 계산이 좀 들어가는 유형. 근데 여러분 퀴즈 중에서도 논리 퀴즈, 뭐 수리 퀴즈, 규칙 퀴즈 뭐 그런 게 있는데 가장 건들기 무난한 게 수리 퀴즈예요. 그나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볼게요. 왜냐면 이거 보면서 봐야 돼. 정은요, 바닷가재가 메뉴로 정해지면 불참한대요. 아유, 맛있는 거를. 정은 회식에 불참하면 병도 불참한다. 그 다음에 무는 양고기가 메뉴로 정해지면, 일단 이거는 상황이고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봐야 됩니다. 자, 1과 4 중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같은 메뉴가 정해진다. 1. 1순위가 가장 많은 메뉴 바닷가재네. 그럼 여기 이렇게 바닷가재 써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4순위도 똑같다고 했죠. 4순위는 뭐야? 기준 3에 따른 합산 점수 상위 2개 메뉴 중 결국 3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5, 4, 3, 2, 1. 그럼 뭐냐면 여러분 1자리가 오면은 이게 반대로 가면 돼요. 3은 똑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는 잘 나와서 규칙을 알아두면 편해요. 이거잖아. 3, 3은 똑같잖아. 서로 반대 그만 하면 돼요. 3, 2, 3. 그 다음에 4, 3. 2는 뭐야? 4, 3, 5, 5, 5, 1. 이런 식으로 5, 5, 1, 1, 5. 아, 이건 날려 쓰는 거 좀 이해해주세요. 어차피 다 합산해서 그것만 보면 되니까. 얘는 2, 1, 2, 3, 2, 1. 그 다음에 얘 뭐야? 2등? 4, 4, 2. 그 다음에 4. 이렇게. 자, 얘부터 계산하죠. 4, 4, 12, 14, 15점. 방어회 6점, 10점. 여기다가 좀 쓸게요. 5, 5, 17점. 그 다음에 뭐야? 10, 15, 18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3, 3, 6, 9, 16, 즉 15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4순위 뭐래? 합산 점수 상위 랭크 2개. 18, 17. 양고기 바닷가재죠. 근데 거기서 1순위가 더 많은 거 누구야? 2개, 3개. 바닷가재 같습니다. 1번 맞고요. 기억 맞고요. 기준 2에 따르면 탕수육으로 회식 메뉴가 정해진다. 탕수육 좋지. 5순위가 가장 적은 거.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당연한 거지만 여기에 5순위가 하나 있다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가장 적다고. 왜? 5순위가 없는 것도 고려를 해야지. 탕수육이네. 탕수육은 없잖아. 맞죠? 기억, 니은 맞고 선지를 결국 이제 디귿 안 봐도 돼요. 기준 3에 따르면 뭐래? 기준 3에 따르면 뭐야? 가장 많은 거. 양고기가 선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고기인데 모든 팀원이 무슨 무가 양고기 하면 불참한다고 했잖아. 아니죠. 기준 5가 뭐냐면 5순위가 가장 많은 메뉴를 제외하더라. 5가 아이고 얘 탈락이네. 이제 이 4개가 되겠죠. 거기서 남은 메뉴 중 1순위가 가장 많은 메뉴, 이 셋 중에서 누구예요? 양고기잖아. 그럼 양고기면 뭐야? 무가 불참한다고 했죠? 그럼 무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다. 맞죠?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2번 볼게요. 야, 이런 것도 넘어가는 게 좋지. 이거 딱 그거잖아. 그 경우의 수 문제. 일단 월, 화, 수, 목, 금 딱 보이는 거 보니까 매일 하나의 프로그램에 출연한대. 그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오전 이렇게 테이블을 좀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 물론 그 막 폰노이만처럼 머릿속에 뭐야 그거 1헥타르 가로 세로 1헥타르의 면적에 뭐 칠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천재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쓸 필요는 없겠지. 자, 일단 보면 한 번 출연하는 건 당연히 안 하고요. 네, 동일 매체에 2일 연속 안 하고, 네, 동일 시간대도 2일 연속 하지 않는다.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전, 오후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체가 이거 월요일 날 했으니까 화요일 날 펭귄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다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첫 봤다가 TV인가 라디오인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가 있고요. 라디오, TV, 라디오, TV, 라디오 두 가지의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일단 TV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다 오전, 오후를 좀 한 더 써줘야겠네. 헷갈리니까. 자, TV에서 월요일날 가능한 게 이 친구랑 이 친구야. 그럼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돼. 그럼 여기다 모여라를 모여라를 여기다 이제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화요일은 라디오 매체가 되고 오후가 돼야겠죠. 화요일날 여러분 근데 화요일날 오전 다 보세요. 화요일날은 오후가 없어. 그럼 뭐야? 모여라는 절대 불가능이란 소리니까 이걸 남극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화요일날 오전이 들어가야겠죠. 화요일날 오전 많죠. 하나, 둘, 세 개나 있어.
그럼 일단은 이거를 이제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TV니까 결과적으로 TV가 되잖아. 근데 이제 뭐야?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가 돼야겠지. 그럼 금요일날 뭐야? 오후, 오전, 오후, 즉 수요일, 금요일 모두 오후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야. 남극의 법칙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둘 다 되는데 봐봐. 모여라 남극 유치원은 시간대가 오후가 안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TV는 불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TV 매차가 월요일날 시작되는 거는, 그러니까 시작 첫 빠따가 첫 순서가 TV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오후, 라디오 오전, TV 오후, 라디오 오전, TV 오후가 돼야 되니까 결국 오후가 돼야 되잖아. 왜 자꾸 오후 거려? 파오후야? 그럼 뭐야? 수요일, 금요일날 오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 이 남극의 법칙 썼잖아. 없어. 얘만 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라디오로. 자, 라디오는 가능성이 뭐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네요. 그럼 펭귄 파워부터 파워만 쓸게요, 여러분. 파워만 이제 쓸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야? TV 오후, 라디오 오전. TV 오후, 라디오 오전이지. 화목에 화목 어딨어? 화목. 여러분 보시면 화목이 가능한 게 이거밖에 없네. 펭귄 극장이 무조건 화요일이고 남극의 법칙이 무조건 목요일. 얘는 안 되니까.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 다시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이게 뭐냐면 TV잖아. TV 매체 모두 오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화목에 화요일 오후는 가능해. 근데 목요일 오후는 뭐야 이거? 이게 오후야? 근데 지금 잘못 본 거 아니지? 그럼 되잖아. 되네. 잠깐만. 그럼 뭐야? 펭귄 극장이랑 남극의 법칙이니까 여러분 이건 아무거나 해도 돼요. 펭귄 극장, 그다음에 뭐 이거 뭐야? 남극의 법칙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수요일날 오전에 누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 있네. 굿모닝 남극 대행진.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오전에 뭐 있습니까? 펭귄 파워 했으니까 여기 있네. 10시에 펭귄. 이거 해주면 되겠네. 10시에 펭귄. 잠깐만. 안 되잖아. 내가 해설하다 꼬여버렸네. 잠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잠깐만. 틀린 거는 아니고 여기 굿모닝을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네. 굿모닝 이제 금요일날 오전이잖아요. 이렇게 써주고 수요일날 그럼 오전에 들어갈 걸 여기 찾아가면 되는 거죠. 여기 있네. 지금은 남극시대. 그럼 보면 자, 펭귄 파워, 지금은 남극시대, 굿모닝, 그 다음에 펭귄 극장, 그 다음에 남극의 법칙 하면은 모두 만료가 되죠. 이게 정답입니다. 물론 월요일날 10시에 펭귄 시작하는 거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해봅시다. 그냥 오후 해가지고 여기 이제 10시에 펭귄이죠. 그럼 뭐야? TV에서 화요일 오전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화요일 오전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시작은 펭귄 파워로 해야 된다. 그럼 봐봐. 이제 맞춰보면 돼요. 화요일날 펭귄 이러시고 펭귄 파워 바로 정답이네. 나머지는 다 틀릴 겁니다. 수요일날은 지금은 이거 들어가야 되고, 목요일날은 남극의 법칙 들어가야 되고, 금요일에는 굿모닝 남극대행진을 가야 되는데 모여라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1번. 이런 문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차, 33번 뭐야 이거? 이런 거 근데 이렇게 피하면 풀 문제가 없잖아. 33번 볼게요. 오히려 그 펭귄 그거 극장보다 이걸 피해야 되겠네. 이게 좀 더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외출 준비를 하는데 소요되는 최소 시간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화장실 1개, 세면대 1개, 사야실 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릴레이예요. 릴레이. 우리 예능에서 보듯이 릴레이 그런 느낌인데 어려운 거 맞아요 이거. 어쨌든 화장실, 세면대, 사야실 이용을 맞추면 외출 준비가 끝나고, 화, 세, 샤 이렇게 순서로 이용하고 한 명당 한 명씩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여러분. 이게 다 총 시간 일단 체크를 해보자. 28, 20, 20, 28. 자, 여러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누군가 가면은 이 사람이 화장실 끝나면 세면대 이용할 때 누군가는 또 이용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거는요,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20분 을병보다 갑정을 무조건 얘를 1순서로 봐야 됩니다. 1순위로. 그러니까 갑이냐 정이냐는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지. 왜? 얘네들이 28분이니까 얘네들이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거 어떻게 테이블을 작성하냐면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치겠습니다. 원래는 샤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볼게요. 이거 어떻게 작성하냐면 이게 가장 최적일 것 같은데 제 방식이 뭐 옳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만 하세요. 그냥 이게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오래 안 걸려. 어차피 이런 퀴즈 같은 거는 한 4분 잡잖아. 10분 걸리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갑이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갑을 시작한다고 우리가 먼저 볼게요. 정도 볼 거야. 그럼 0부터 5까지 무슨 소리냐? 시작 시간, 끝 시간. 자, 그러면 뭐야? 세면대 5에서 8까지. 그 다음 뭐야? 8에서 20분이니까 28. 결과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28분이 지났을 때 갑은 모두 외출 준비가 끝나. 하지만 나머지는 아니겠지. 나머지 이제 꼬리에 꼬리로 무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갑 정중의 1순위를 예로 했다고 얘가 2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뭐 틀린 건 아닌데 보세요. 얘가 지금 화장실에 5분 썼잖아. 빨리빨리 쓰고 다른 사람이 넘어가야 얘네들이 쓰겠지. 얘네들은 늦게 써야 돼요. 10분이나 걸리니까. 그럼 바로 을로 들어갑니다. 자, 을이 5에서 10분이죠. 잠깐만요. 아니지. 잠깐만. 내가 뭔 소리야. 얘가 1순위면 얘가 2순위가 돼야 되고 얘가 1이면 얘가 2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가장 오래 걸리는 애들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고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뭐야? 얘는 5분부터 정은요 15분까지 쓸 수 있는 거다. 그쵸? 그러면 정 입장에서는 바로 넘어가. 왜? 세면대가 하나인데 얘는 이미 갑은 8분 차에 끝나서 넘어갔어. 샤워하러 갔어. 근데 얘는 15분 차에 끝나니까 세면대는 비어있는 거죠. 8분부터. 그러면 15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몇 분까지? 3분. 자, 그러면 샤워실에 28분까지 가면 얘 18분부터 샤워실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지금 샤워하고 있어. 안 되는 애가 아니지. 샤워실은 2개니까 하나는 비어 있었던 거잖아. 얘는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갑니다. 15분 걸리네요. 33분까지 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 들어가야 되냐? 을, 병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을과 병은요 20분으로 똑같죠. 그럼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병이 만약에 3순위로 들어간다면 화장실에 얘는 10분을 더 기다려야 돼. 근데 을이 먼저 들어갔다고 치면 5분 뒤에 바로 들어가. 얘는 어차피 상관이 없어. 왜냐면 혼자서 이제 마지막 타니까 얘는 10분을 쓰든 15분을 쓰든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얘를 쓰면 얘는 상관이 있지. 을은. 아니 봐봐요. 을은 지금 5분 걸리면 얘가 들어가는데 얘를 선택하면 결국 을은 5분의 시간이 더 딜레이 된다는 거야. 최소 시간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을을 들어갑니다. 15분부터 20분까지. 자, 그 다음에 세면대. 자, 20분부터 누가 세면대 쓰고 있나? 없지. 그리고 20에서 25. 자, 이제 샤워실 갑니다. 25부터 그런데 공교롭게도 28분까지 33분까지 다 있어. 그럼 25분부터 하면 안 되겠지. 뭘로 하면 돼? 28분부터 하면 되지. 3분 기다렸다가 28분에서 로스 있냐고? 타임 로스? 뭐 있을 수 있겠죠. 3분에. 근데 이게 최소 시간을 구하는데 지장을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을은 몇 분까지 이제 샤워를 하죠, 여러분? 10분이니까 38분까지 됩니다. 자, 현재 38분이 지났을 때 모두 갑, 을, 병이 완료된 상태. 자, 병을 보면 되겠죠. 자, 병은 20분부터 30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에서 35분까지 하겠죠. 왜냐? 30에 다 없으니까. 자, 그럼 35분부터 이제 샤워를 하면 되는데, 자, 얘가 이제 끝난 걸 여기 들어갔다가 하면은 얘는 33분에 끝나, 정은 샤워가. 그러면 33분부터는 빈 거잖아. 그럼 얘는 바로 들어가면 되지. 35에서 40. 자, 그럼 40분. 무슨 소리냐면 40분이 지났을 때 갑을 병정 모두가 끝났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40분이 가장 작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왜? 30 몇 분이 없잖아. 그럼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정이라고 했죠, 내가. 정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은데 힘들긴 한데 정부터 그럼 시작해보는 걸로 할게. 자, 얘도 일단 이론상으로는 28분에 끝납니다. 정 다음에 누구 해야지? 갑. 그 다음에 상관없죠. 지금 샤워실은 2개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38분 지나니까 갑과 정이 모두 이제 끝나더라 라는 지금 상황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현재까지. 자, 그럼 누굽니까? 뭐 을, 병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당연히 이건 을이 먼저 가야겠죠. 을이. 왜냐면 이제 을이 이제 5분밖에 안 걸리니까. 을 가면은 15에서 20분이고요 20에서 25분이고요 자, 25분 안 되네. 28분부터 가야지 뭐. 죽었다 깨나.
그러면 10분이니까 38분. 자, 38분까지 모두 똑같아. 그럼 이제 마지막 병을 보면 되겠지? 20에서 30, 그 다음에 30에서 35.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얘는 38분까지고 여러분 정이 28분에 끝났잖아. 그래서 거기를 여기가 들어간 거잖아.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38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5분 걸렸죠? 병은 43분이 걸립니다. 최소 시간이 43이라는 거지. 이 경우에서는 말이 안 되죠? 40분이 정답입니다. 아마 이 48, 50 얘네들은 얘네들은 먼저 1바따로 세웠을 때 아마 나오는 경우의 수가 될 건데 굳이 그것까지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44번 볼게요. 또 상황 매치형이 왜 이렇게 이런 퀴즈가 많아? 저 남성이 3명이고 여성이 2명이고 5명의 나이는 34, 32 어쩌고저쩌고래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 TV 드라마, 라디오 작가, 요리사고 이거 그거 아니야? 그 하트 시그널처럼 막 그런 것처럼 하는 거? 요즘 막 그거 막 옛날에 나오던 거? 그거 왠지 한 거 같아. 20년도 보니까 매칭 뭐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짝이라는 것도 있었고. 의사, 간호사. 일단 이걸 보고 이제 매칭을 시켜야 돼.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건 이제 테이블로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자, 32살 나이 이렇게 쓸게요. 일단 여러분. 그 다음에 직업인가? 나머지 나온 게 성별, 직업. 32살이고 의료 관련 일. 이게 의료가 아니에요. 확정이 아니라 의료 관련 일은 뭐야? 여기서 의사, 간호사 여기까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야. 자, 방송업계에서 일하는 남성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을은요. 남성 일단 남성이 이제 확실해지겠죠? 그 다음에 방송업계라고 했죠, 여러분. 얘도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라디오 작가나 TV 드라마 감독 모두 방송업계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또 묶을 수 있겠죠. 그냥 줄면 줄 것이지, 그렇죠? 짜증나게.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병 볼게요. 병은요 20대. 왜 또 20대래 또 20대 처맞으려고 이 새끼가. 그럼 여러분 이거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이제 20대는요 28과 26밖에 없죠. 그러면은 여기 좀 이렇게 헷갈릴 텐데 이렇게 작게 써줄게요. 그 다음에 직업은 모르죠. 자, 정 볼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업계에서 일하는 여성입니다. 그러면 을과 정이 방송이구나 라는 걸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 제가 이 중에 막내네. 여러분 됐습니다. 막내 26이니까 26이고요. 얘는 28. 좋아. 자, 요리사라고 하네. 얘는 좋다. 딱 이렇게 정해주니까. 자, 그럼 여러분 병은 무슨 업계? 의료업계. 왜? 의료업계 2명, 방송업계 2명, 요리사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됐어. 여기 의료업계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성별이 같다고 나오죠. 즉 의사, 간호사, 의료업계는 성별이 모두 같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요게 남이 되나? 그렇게 되나?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병은 자체가 일단 20대 남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막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의리사 요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료니까 성별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가 드디어 여성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라디오 작가 요리사는 매칭된다. 이건 나중에 보시고요. 자, 한 사람당 한 명의 이성과 당연하겠죠. 동성을 매칭을 하나? 야, 그거 좀 심각한 부분인데 그러면 그걸 욕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또 다양성은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표현할게요. 자, 남성과 여성의 평균 나이는 같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거 볼게요. 32, 28, 26이 있어.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뭐야? 34살, 30살. 이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두 번만 해주면 되잖아, 계산을. 여기가 34일 때, 여기 30일 때. 그럼 여긴 당연히 뭐 34거나 30이겠지. 자, 여자 34부터 봅니다. 34, 26. 평균 뭐야? 더해서 나누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요즘에 사이좋게 4를 나눠줘. 30과 30이지. 평균 구할 필요 있어요? 없잖아. 30이잖아. 그럼 여기까지 30이고, 여기 30 줄게요, 여러분. 여기다 쓸게요. 이거 풀었으니까, 여러분. 28, 30, 30. 요거도 똑같아. 나눠주자고. 30, 30, 30. 여러분 평균 몇이에요? 30이죠. 그럼 이거 충족하네?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네?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끝난 건가? 이거 이제 따져야 될 거 아니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라디오 작가는 요리사랑 매칭이 된다고 합니다. 요리사 여기 있죠. 자, 여러분 방송계에 두 명 있죠. 이렇게 매칭이 될까? 여자 리즈비언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게이가 되겠고, 아니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누구다? 라디오. 아, 그럼 이 34살 여성 이 여성분은 뭐다? 감독님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간호사 이거는 뭐 볼 필요가 있나?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TV 드라마 감독은 을보다 4살이 많다. 자, 감독은 을보다 맞죠? 의사 간호사 나이 평균은 맞죠? 의사 간호사 이거 둘이잖아. 32 더하기 28이니까 똑같이 2 나눠주면 30, 30이니까 평균 30. 요리와 라디오 맞죠? 26, 30. 자, 하나, 자, 갑의 나이는 방송업계에서 일하는 나이의 평균과 같다고 하네. 이 두 명이죠, 여러분. 자, 30과 34 이것도 계산하지 마. 2를 나눠주면 되죠, 여러분. 32 이렇게. 그럼 평균 32잖아. 같죠? 그 5번이 정답인가? 정은 의료계에서 일하는 두 사람 중 일단 정답 체크하고, 의료계 여기 둘이 있어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 28이죠. 근데 6살 많은 거죠? 2살 많은 게 아니라 6살.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네요. 어렵기도 하고. 자, 이건 또 뭐야? 여러분 이런 거 넘어가세요. 이거 35번 무조건. 이 좀 말이 안. 아유 참. 잠깐만요. 이 렌즈가 갑자기 또 얘가 하기 싫어졌나봐. 1시간 넘어가니까 얘가 이제 노안이 왔어. 스마트폰 렌즈도 나랑 똑같네. 나도 나이 먹으면서 이제 사람은 누구나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데 나이 먹으면. 다시 5번 볼게요. 갑이 조립한 상자의 개수를 구하는 게 일단 핵심인데 최소값을 안 물어보고 있죠. 그럼 딱 떨어진다는 소리야.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런데 갑을병이 이제 세 명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뭐 2명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겠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등속으로 조립을 하고 1분당 조립한 상자 개수 일단 좀 써주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1분당 여러분 상자는 좀 빼도 되죠? 제가 이제 글씨 쓰는 거 좀 귀찮아서 힘들어서 귀찮은 게 아니라 조립 개수 이렇게 쓸게요. 조립한 상자 개수에서 조립 시간 2명은 true, 1명은 false. TF로 구별을 해서 이둘 중 2명은 T, 1명은 F라는 소리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을보다 1분당 3개를 더 조립했는데 을과 조립한 상자는 개수는 같아. 병보다 10분 적게 일했어. 나는 갑보다 40분 오래 일했어. 병보다 10개 적게 조립했고 1분당 2개 적게 조립했어. 병, 나는 갑보다 1분당 1개를 더 조립했는데 조립한 시간은 을과 같아. 그런데 을보다 10개 더 조립했어. 여러분 일단 봐봐요. 병보다 10개 조립했어. 을보다 10개 조립했어. 둘이 지금 말이 맞아요? 틀리죠? 그럼 무슨 소리냐면 얘네 둘 중에 100% 얘네 둘 중에 하나는 구라치고 뺑기치고 있는 거예요. 구라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이거죠. 을이 거짓말했을 때를 계산해보고 병이 거짓말했을 때를 계산해보고.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여기서 확정을 짓는 게 좋은데 일단 갑을 보면 을보다 3개를 더 조립했고 을과 조립한 상자는 그러니까 이게 높고 을보다, 그 다음에 조립한 상자 개수 이건 같아요. 그리고 병보다 10분 적게 일했고요. 그리고 갑보다 40분이나 더 오래 일했고요. 그리고 병보다 10개 조립했고요. 근데 갑보다 1분당 1개를 더 조립했는데 을보다 더 적게 조립할 수 있나? 무슨 소리냐면 을보다 1분당 3개를 더 조립했고 병은 그 갑보다 하나를 더 조립했어요. 그럼 당연히 얘보다 많아야 되잖아, 조립 개수는. 그쵸? 그리고 갑은 뭐야? 진실이니까 을과 조립한 개수는 같아. 그런데 병은 지금 봐봐, 조립한 시간은 을과 같다고 했잖아. 을은 갑보다 40분을 더 일했어. 더 많이 만든 거지. 그런데 병은 을과 같아. 그럼 갑이 일한 시간보다 40분을 일을 더한 거지. 거기다가 시간에다가 1분당 조립 개수를 하면 이게 나온 거잖아. 아, 이걸 여기다 써져 있었네. 헷갈리겠네. 아무튼 이거 곱한 게 얘잖아. 그럼 여기다가
1분당 3개 더 조립했는데 병은 그 값보다 1개를 더하니까 더 많이 나와야겠죠, 당연히 값보다. 근데 여기선 값이 조립한 상자 개수가 같다고 했는데 여기선 뭐야, 을보다 적게 조립했다. 얘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논리 모순이라는 거야. 왜냐면 병이 지금 값보다 효율이 좋아. 1분당 더 많이 만들고 시간도 값보다 더 많이 일했어. 근데 어떻게 그 상자 개수가 값보다 작게 되겠냐 이 말이야. 안 그래요? 왜냐면 을이 만든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 상자가. 그 을보다 10개 조립했다고 하면 결국 값보다도 10개 적게 조립한 거잖아. 효율이 좋은데 일한 시간 더 많은데 왜 더 적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얘가 참, 얘가 참, 얘가 거짓.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병은 무시하고 값, 을만 토대로 이제 하면 됩니다. 1분당 조립 개수, 여러분 이거 다시 쓸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총 개수. 자, 볼게요. 을보다 1분당 3개. 자, 을을 그럼 A로 봅니다. X로 해도 좋고. 이거 여러분 그거야. 연립받은 정식 문제예요, 이거. 수학 문제예요, 이거. 방법이 없어. 이거 무조건 곱해야 돼. 곱하고 나눠야 돼. 1분당 3개 조립했는데 을과 조립한 아무튼 병보다 10분 적게 일했어. 그럼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 이거를 일단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정해야 되는데 시간을 B로 할까 여러분? B로 하고. 자, 그러면 B 값보다 40분 오래 일했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40이라고 합니다. 왜? 1분당이니까 시간의 단위는 분으로 해야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총 개수는 뭐야? 곱하면 되지. AB 3P 이게 총 개수죠. 그런데 조립한 개수는 같대. 이거 곱해봐. AB 플러스 그 다음에 40 A가 되겠죠 여러분? 얘랑 얘랑 같다는 소리죠 지금. 맞나? 뭔가 좀 잘못 잡았나? 어이쿠. 이게 잠깐만요. 이거를 일단은 누가 참이고 거짓인지 알았으니까 얘를 좀 다른 좀 쓸만한 공간에다가 좀 해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상황 판단이야 수학 문제야. 너무 심했잖아 이거는. 이렇게 해주고 뭐부터 할까? 1분당만 써줄게요. 그 다음에 속도? 잠깐만, 시간.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병을 한번 기준으로 해볼까 생각 좀 해볼게요. 한번 일단 병보다 10분 적게 일했다고 하니까 시간을 어떻게 정하냐면 병을 이제 B 플러스 10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값은 B가 되는 거죠. 10분 적게 일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은 값보다 40분 오래 일했어. 이 병 채우는 거는 병 말을 통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값을 해서 채우는 겁니다. 이제 값보다 40분 오래 일했어 라고 하니까 여기는 뭐야? B 플러스 40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1분당 개수를 보면 일단은 요거는 누구를 이제 기준으로 하냐면 병을 좀 기준으로 할까. 그냥 병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죄송해요. 병을 기준으로 하자. 병이 A고 이 시간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값은 병보다 10분 적게 일했으니까 B-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값보다 40분 오래 일했으니까 여기는 B 플러스 30이 되겠죠. 딱 봐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거 피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을 보면 병보다 10개 1분당 2개 더 이게 적게 조립했대요.
A-고 을보다 1분당 3개 더 조립했으니까 3을 더하는 거죠. A 플러스 1.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곱하면 되겠죠. 총개수는 AB 마이너스 10A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AB 플러스 30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0 얘는 뭐야? A, B. 자, 그러면 이제 A와 B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연립하면 두 가지 식이 나오기 때문에 연립은 할 수는 있어요. 이론상으로. 자, 을과 조립한 상자 개수가 같다고 했죠. 얘네들을 같다고 놓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여기다 또 한번 써볼게요. 30 A-2B 마이너스 60 지워주고 얘 이렇게 넘기면 플러스 40이니까 플러스 40A 그 다음에 이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3B 60은 이쪽으로 넘겨주면 플러스 60 돼서 빼기 하면 50이 되겠죠. 하나의 식이 생깁니다. 이렇게 40A 마이너스 3B는 50이다 라는.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을 이제 보는데 어떻게 놓냐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을은 병보다 10개 덜 적게 조립을 했대요. 그 말은 병이 지금 A, B잖아요. 여기서 10개를 뺀 것이 얘라는 소리랑 똑같겠죠? 이렇게 이거 소멸되니까 30A 마이너스 2B는 이게 뭐야? 내가 잘못한 거야? 90이 되는데? 응. 뭔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40A 마이너스 3B는 50이더라. 이거 같잖아. 뭐야 이거? 당황스럽네. 식을 잘못 잡은 건가? 어쨌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제 소거를 해주려면 6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3을 곱해주고 여기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전체에다가. 그럼 얘는 뭐야? 90A 마이너스 6B 이꼴 150이 되고요. 얘는 2를 이게 지금 내가 피세대서를 하는 거야. 수학을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가감법이라고 하죠. 가 플러스 감 마이너스. 그래서 가감법 연립방정식 simultaneous equation.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내리면 얘는 소거 되겠죠. 90, 20, 80 하면 10A가 되겠고 150에서 100을 빼주면 5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A equal 5가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 R을 이제 얘를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5를 대입하면 여러분 200이에요. 빼기 3B는 50이 되죠. 여러분 여기 B가 몇이 돼야 얘가 될까요? 물론 넘겨서 하면 돼요. 3B는 150이니까 B는 50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50 곱하기 3 하면 150이니까 빼주면 50이 되니까. 다 왔어. 다 끝났어.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갑이 조립한 상자 개수를 찾으라고 했죠. A가 5면 6이고요 B 빼기 10은 뭐야? 40이니까 9구단을 외자 6, 4, 240 2번이 정답입니다. 야, 이거 진짜 설명하려니까 진짜 복잡해지네. 어쨌든 여러분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 질문하셔도 답 안 달아드립니다. 장난이고 이런 문제 좀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야? 이게 수학이야 뭐야? 아니, 왜냐면 일단 이거를 기본적으로 하려면 물론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곱셈을 통해서 들어갈 텐데 이 꼴의 곱셈법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까먹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물론 다 한번 배우면 이제 다 하겠지. 이런 거 있잖아. AC 플러스 이런 거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1 플러스 3 4 플러스 1이면 아니 뭐야 4 곱하기 5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자가 포함되면 좀 이야기는 달라지잖아. 그런 거죠 여러분. 36번 볼게요. 36번 뭐냐면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차라리 얘네 둘이 있잖아. 얘가 더 어려워 보이죠? 아니요, 얘를 선택하세요. 얘가 더 빨리 끝납니다. 아니, 압도적으로 빨리 끝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선정하는 문제는 괜찮거든요. 크게 함정만 조심하면. 즉 우선순위를 얘를 1등으로 주고요, 얘를 2등으로 주고 얘를 3등 순위로 하겠다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여기 뭐래, 육성우지가 있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빼먹으면 안 되지. 아까 체크한다는 걸 까먹었네. 자, 없으니까 일단 D는 보지 맙시다. 나머지 이제 계산 빠르게 합니다. 이거 계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40점이고 자동차는 이제 연관업종이죠. 그래서 40점이고 입주확보 가능 20점. 얘는 100점이네. 그럼 여러분 그냥 10으로 해도 돼요. 단위를 그냥 똑같이 줄여도 되는 거니까. 9개 이상이 20이고 얘 40이고 이건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얘는 뭐야 80이니까 8점.
C 같은 경우는 14개니까 이거 30점. 철강은 어디야? 철강도 연관이니까 40이고 다 가능이네 이거 뭐. 사실 60, 99점. 얘는 빼고 계산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친절하게 시간 아껴야지. 자, 바이오는 뭡니까? 바이오? 바이오 없는데? 바이오는 기타지. 여러분 여기 없으면 뭐예요? 기타입니다. 빵이라는 소리지. 가능 20점이니까 얘 6점이고 27이면은 얘 30이고 화학 연관이니까 40. 불가능? 그럼 빵점이네. 6.7점. 나머지 얘는 뭐야? 30이니까 40점. 전기전자 유사업소니까 60점, 80점, 8점. 됐습니다. 자, 볼게요. 4개 선정한다고 했죠? 1, 2, 여러분 내가 뭐라 쓴 거야? 8이라고 쓴 거야? 와, 진짜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진짜 숫자를 좀 헷갈리실 수 있겠다. 나도 헷갈리는데. 6점입니다, 여러분. 19, 8, 8. 그럼 누가 선정돼? B는 선정되네, 당연히. A가 소재인 경우 F가 선정된다고 했는데, 소재가 뭐야? 유사하니까 20점이 깎인다는 소리잖아. 이게 8점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뭐래? 그러면 F가 선정된다고? 아니, 말도 안 되는데? 얘 8점 돼도 어차피 A는 선정이 돼요. 왜? F는 7점이거든. 2번이 정답이래. 세 곳을 선정할 때 G는 선정되지 않는다? 일단 A랑 C는 선정되죠. B랑 G랑 맞짱을 떠야 돼, 이제 같으니까 우선순위로 가야겠죠, 여러분. 그 뭐라고 했어요? 연관성 우선으로 간다고 했죠. 연관성. 자, B 자동차, G 전기전자. 자동차, 전기전자. 자, 자동차가 우선이죠. 연관 업종이 더 높으니까. 자동차 누군데? B. 그럼 G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F 산업단지 내에 기업이 3개 더 있으면 이 점수가 바뀌겠죠. 몇 점으로? 40점으로. 그럼 얘 8점이 되거든. 그러면 B, F, G가 있는데 888이잖아. 그럼 일단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뭘로? 연관성 점수부터 봐야 된다.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B는 자동차니까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F랑 G를 보면 화학 전기전자잖아. 화학 전기전자야. 화학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G가 빠지고 F가 붙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맞습니다. 뭐 5번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5번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볼게요. 이건 뭐야? 품질 인증서 번호 받는다고 하는데 일단 대화를 좀 보겠게요. 토목 예전에 재발급 이 3개가 좀 중요하고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 근데 발급받으셨으니까 2년 더 하면 2019년 11월 20일이니까 그런데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9년 11월 20일 대충인데 30일 지난 겁니다. 그럼 대략 그냥 한 달이라고 치자고. 그러면은 30, 정확하게 해줄까? 2년이니까 19일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 결국 뭐냐면 2019년 한 12월 한 19일 정도 된다. 뭐 1 플러스 마이너스 1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대충 계산한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2019년 11월에 본사 공장을 전부 이전했는데 본사는 대전, 공장은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급해 주세요 했으니까 일단 본사 대전, 중동 베트남이 쓰일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두고, 자, 품질 인증서는 접수되었고 3주 후에 그 누구부터? 접수일로부터. 자,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코드가 들어가는데, 자, 기억은 뭐야? 발급 연도. 자, 발급 연도는 뭐야? 발급되는 날이죠. 접수일로부터 3주. 자, 일단 여러분 접수가 12월 중순이었죠. 3주면 21일이잖아. 이거 대충 계산해도 2020년 넘어가잖아. 그런데 그럼 발급 연도는 2020이겠지. 세네 번째니까 20으로 시작을 해야겠지. 이거 아마 이거 놓쳤으면 이거 다 19로 쓴다. 19가 또 3개니까 되게 타당하다 생각을 할 거니까. 아니고요. 4, 5번 중에 답이 나옵니다. 2개 이상의 신청 요양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 기재하되 코드에 포함된 숫자가 큰 코드, 이게 지금 2개잖아. 6C4B. 그러면은 이게 뭐야? 6C4B. 벌써 답 나왔는데? 나머지 볼 필요 없이? 이거네. 그래도 한번 봅니다. 디귿은 뭐야? 토목 분야니까 CD. 그 다음에 리을은 뭐야? 그 지역에 따른 구분 코드는 공장 소지지. 베트남이니까 여러분 어디에요? 베트남은 중동일까, 유럽일까, 아시아일까? 아시아죠. FA.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뒤에가 더 쉽네. 30번 볼게요.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거 고르라고 하고, 이것도 이제 범위 묻는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이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불명확. 모든 성분의 최소 성분량의 합이 100을 초과할 때, 그 다음에 이게 100이 안 될 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한 성분의 최소 성분량과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구나.
이게 뭐냐면 얘를 선택했잖아요. 최소 성분량. 그럼 나머지 이게 3개, 이 모두 이게 5개잖아. 이렇게. 이게 100% 미달이냐 아니면 어느 성분량의 최대 성분량 얘를 골랐어.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되죠. 이게 초과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어느 하나라도 여기다 걸려버리면 불명확하다, uncertain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이거 다 더해보자. 30, 60이고요. 80, 이 100인가? 자, 볼게요. x가 4, y가 10일 때 그럼 얘는 뭐예요? 최소 성분량 합 64고 110이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죠. 초과하지도 않고 미달하지도 않으니까. 그럼 나머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불명확한 거. 여기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된다고 했죠. 미달하는 경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더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나머지 모든 성분. 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럼 얘를 만약에 선택을 해볼게요. 20을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10, 20, 30, 10. 그럼 70이죠, 여러분. 이 둘이 더하면 91에 그러면 미달하는 경우가 나오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얘는 무조건 불명확한 겁니다. 10과 20인 경우, 자, 여러분 10과 20이어도 각각 100초과를 하지 않고 100 미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똑같이 기억처럼 해볼게요. 자, 10을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다 더해버리면 뭐야? 100%의 미달하는 경우. 미달 안 하죠. 이 자체가 지금 100이잖아. 이 자체가 100이기 때문에 얘를 해도 똑같아요. 왜냐면 얘를 해도 20인데 20을 해도 이미 이렇게 하면 100을 넘어가요. 왜냐면 20 더한 게 얘잖아. 그 숫자가. 그래서 이게 미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10을 했을 때도 똑같아요. 10을 하면 오히려 더 커지죠. 40에 50에 이거 y가 20이니까 100을 넘고요. 얘를 해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 지금 더해도 100에 미달하지 않아요. 얘를 선택해도 똑같습니다. 40, 20, 70, 90, 100 맞죠? 그럼 이걸 볼게요. 최대랑 최소. 자, 여기가 10이었죠, 여러분? 이거 다 더하면 30에 55에 65. 어쨌든 초과하지 않아요. 얘를 선택해도 똑같습니다. 자, 50, 10, 즉 40, 45, 75. 잘 따라오세요. 100 안 돼요. 얘를 선택해도 100이 되는 경우는 찾을 수도 없고요. 얘를 선택해도 어떻게 됩니까? 40, 10, 10, 60, 30, 90이고. 나머지 얘를 선택해도 y가 20이어도 나머지를 다 더해도 20, 20, 40, 50, 80이기 때문에 100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는 어느 하나에도 걸리지 않으니까 얘는 불명확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워주고. 자, 디귿은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다 똑같은 부분이니까. 리얼 볼게요. 자, x가 20이고요 y가 뭐래? x보다 크니까 20이고 이 경우에 불명확하지 않다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일단 볼게요, 여러분. 얘가 20이면요 이건 확정이잖아. 30에 60에 20이니까 얘는 일단은 이거 아니에요. 초과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이게 100이죠, 여러분. 미달하지 않죠? 그럼 나머지 여기서 또 판가름이 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보면은 얘를 20으로 해도 나머지를 이제 보면 얘 100 일단 넘잖아. 응? 그 다음에 얘를 넘어도 여러분 얘를 선택해도 이거 둘이 40도 하고 60이죠, 여러분. 거기다가 이걸 더하면 즉 80에서 y는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거 2를 더해야 돼요. 최소 성분량. 그럼 20을 더해봐. 그럼 100과 y는 120 사이가 되죠. 어쨌든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10을 하면은 어차피 이거랑 이거 다 더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뭐예요? 똑같습니다. 40에 50에 90에 100을 넘어가고요. 다 그렇게 되면 100을 넘어가요. 미달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최대랑 최소. 이것도 똑같습니다. 최대 하나 잡으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30에 55에 65니까 절대 100을 넘지 않고요. 30을 잡아도 100을 넘지 않습니다. 35 이렇게 해서 35에 이거 40이니까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지금 넘지 않아요. 얘만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20에 40이죠. 나머지 다 더해볼게요. 30, 60이죠. 그럼 여기다 60을 똑같이 더해봐요. 그러면 범위는 값이 나오겠죠. 80에서 100 사이라는 거야. 100을 넘지 않는다는 소리죠. 100을 초과하는 경우 뭐다? 불명확하다. 이 조건에 걸려서. 근데 초과하지 않으니까 결국 얘는 불명확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말로 좀 설명해서 그런데 이 범위만 알면은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마지막 알파고 문제네. 뭐가 이렇게 길어. 자, 보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지문을 이미 다 보셨을 상태니까 39만 넘어갈게요. 자, 오답을 통한 학습 과정이 더 많이 거칠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올라간다고 했죠. 자, 뭐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기본 건당 1000건의 착점. 이거 쓰는 것 같은데 16만 분에 1000만 반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1000건이야? 1000건 미만이지. 1000 곱하면 이거 뭐야, 16,000인데 말이 안 되죠. 지도 학습만으로? 이런 말 틀렸죠. 왜? 지도가 끝나면 강화 학습이 시작된다고. 정확한 평가 함수를, 아까 어딨어 그거 평가 함수 어딨어? 어딨어? 여기 있다. 정확한 평가 함수를 알 필요가 없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 최초에는 동일한 인공 신경망이라고 해도 강화 학습 유무에 따라 가중치는 달라진다고 하죠. 바꿀 수 있다고. 주로 이길 수 있는 걸로 최적화해서. 40번 볼게요. 아마 이 가중치 문제인데 최종적으로 선택할 가중치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동일한 상태에서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이기는 경우만 잘 찾아가면 돼요. B는 동일하니까. 자, 주로 이겼대. 일단 0.4가 0.3을 이겼으니까 0.4가 일단 유력합니다. 여기도 볼게요. 0.5가 일단 이겼대. 이긴 애들을 체크해주자고. 이건 뭐야? 주로 졌다? 그럼 B는 0.3이 더 높은 거네? 우월한 거네, 사실. 이렇게 일단 체크를. 주로 졌다. 여러분 0.4랑 0.5랑 맞짱을 떴는데 0.4가 이겼대요. 이긴 걸 일단 체크를 하자 이거지. 자, 0.3이랑 얘는 똑같으니까 0.2랑 맞짱을 떴는데 B가 이겼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긴 애들이 누가 더 많아? A가 지금 0.4가 0.4, 0.5 모두 0.3을 이겼는데 이긴 애들끼리 토너먼트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0.4가 이기더라 라니까 이긴 거를 선택해서 최적화하는 거니까 B는 누구예요? 0.3밖에 없잖아. 즉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을 0.4, 0.3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이 뒤쪽에는 그래도 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 저 지문의 양이 많은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좀 쉽게 빠르게 이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네요. 1시간 28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자, 어쨌든 2020년 그 시행되었던 550제 상황 판단 기출 해설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